리더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상황이 어떠하시던지 우리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아메이 사업을요. 네, 리더님께서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셔서 성취하시고 오늘 어치버스 스토리를 남겨주실 것입니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은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 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은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원래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10대는 충청도에서 살았고, 이제 제가 20대에 대학을 졸업 맡으면서 선진국으로 나갔는데요. 사실 저는 꿈이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조금 전에 화면에 떴었는데, 제 중학교 3학년 때의 모습입니다. 꿈이 참 많았었어요. 하지만 시골에 애딴 집에서 살면서 친구도 없었고 말도 없었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가지 말라고 못 보내겠다고 부모님이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다가 몰래 원서를 사서 또 부모님이 또 학교를 보내주셔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때의 꿈은 은행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상고를 다니면서 있는데 인문계에 있는 친구가 너는 대학을 가도 되겠네 하면서 추천한 것이 간호학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은 간호학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차에 또 부모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친척을 통해 남한테 도움을 받아서 가면은 평생 짐이 된다. 그래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는 이제 독일을 가게 돼요. 73년도에 졸업을 맞고 가을에 이때쯤 저는 독일을 가게 돼요. 그래서 독일 말을 배우다가 74년도에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갈 때는 10가지 꿈을 적어 가지고 갔거든요. 그 중에 종교도 있었고 책 읽는 것도 있었고 여행도 있었고 등등. 그래서 74년도에 첫 여행이 스웨덴이었어요. 그곳에 갔을 때 저는 놀랐던 것은 제가 73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GNP가 400달러였었어요. 하루 한 끼 먹는 나라. 상상이 가시나요? 요즘 젊은 분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니까 50년이 앞서 있더라고요. 근데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GNP가 1, 2인데 자살이 1, 2더라고요. 두 번째 나라는 어디냐? 스위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고 제가 독일에서 정신과에 근무를 했어요. 1500병상에 독일에서 제일 큰 정신과 병원 함부르크에 있는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행도 많이 하고 견문을 많이 넓히면서 부모님과의 약속은 3년이었거든요. 그 3년 만에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내 노후는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어떻게 죽어갈까?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에 안병동에 또 옮기게 돼요. 그래서 1년을 연장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려니 또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에 가면은 우리는 제가 외국 나갈 때 저희 집은 전기도 안 들어왔고요. 호롱불에 초가집이었거든요. 아스팔트 길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77년도에 다시 세계에서 잘 살고 정신과가 굉장히 알려져 있는 스위스를 가게 돼요. 제가 그곳을 가니까 줄기시로 갔는데요. 12개국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공산 진영도 있었고요. 그 중에 아시아인으로는 저는 처음이었어요. 여기서 몇 개월만 살다 가리라.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나도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살아봐야지.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휴가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다시는 이곳에 못 올 거야.
이러고 그분들이 하는 휴가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가서 한 달 반, 스페인 가서 한 달. 그러고 5년 만에 한국으로 옵니다. 78년도에. 한국에 오니까 저희 집이 양옥집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한국 경제도 많이 좋아져 있었고,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스위스로 가서 6개월 만에 다시 또 한국을 나와요. 6개월이라는 휴가를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나는 50이 넘으면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과 시간이 많은데 애로워서 고독사, 마약, 자살, 종교국가거든요. 그 나라는 종교세를 내요, 월급에서. 그런데도 죽어갈 때는 목사님과 신부님을 찾지를 않고 애롭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74년도에 종교도 꾸몄기 때문에 책을 보다가 한국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영세를 받게 돼요. 74년도에. 그래서 그 신앙의 힘으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저는 혼자도 다녔고 단체로도 다녔고 그렇게 20대를 열심히 보내다가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결단을 하게 돼요.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대 이후를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오게 돼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는 사회 보장이 안 돼 있고 저희 집안에 조산을 해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조카가 있었어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조카를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을 때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대구에 대한민국의 최초로 내성마비라는 건물을 설립을 하셨어요. 파리에서 공부하신 수녀님이 정말 선진국처럼. 그래서 저는 충청도 사람이 그때 대구로 내려간 계기입니다. 한 3년만 도와주리라.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종교도 알려주고 고모로서 좀 도와주겠노라고 했던 저였는데 저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라이센스를 조산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산원을 86년도에 개업을 하면서 잠시만 도와주리라고 했던 것이 또 그 일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아기 받는 일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보니 10년쯤 지났을 때 가까이 계시는 산부인과 원장님이 아메이 마케팅 책을 사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메이를 몰랐거든요. 치약도 한번 안 써봤고요. 근데 그 원장님 설명도 안 하시고 어쩌면은 아기 받으면서 부업이 될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부업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전업을 평생 할 일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책을 사준 것도 아니었고 사업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우리 간호사 보고 책을 사라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주문해서 만난 것이 아메이예요. 책으로 만난 그 아메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책을 만들었는가? 이건 책이지 실제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저는 꿈을 찾아서 선진국으로 20대에 갔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고 못 사는 나라 또 빈농의 딸로 태어나서 갔지만 잘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부러움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책 안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공이라고? 저는 40이 됐을 때 50일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애를 받고 있는 중이었죠. 36에 개업을 했으니까 40에 노후의 인세 수입으로 해서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집세를 받고 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러던 도중에 96년도에 책으로 아메를 만나면서 이제는 집세가 인세 수입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40에 또 무엇을 시작했느냐. 부모님이 저는 맏딸이에요. 육남의 맏딸인데
딱 2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배 안에서 6.25 사변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군대를 갔고 너무너무 가난했죠. 정말 땅 한 평 없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농사를 져서 저 6남매를 기르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은 있었어요. 정말 잘 살고 싶다.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고 싶다. 못 보낸다는 학교를 몰래 원서를 내서 갔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잘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여행 자율화가 생기고 90년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엄마는 중풍이 이미 와 계셨고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의 수술, 몸이 안 좋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고 부모님 60대부터 이제 해외여행을 시작을 했고, 저는 필요도 없는 차를 또 샀어요. 왜냐면 내가 50이 넘으면은 이제는 차가 필요하겠다. 또 40에 무엇을 준비했느냐? 컴퓨터를 샀어요. 새천년이 오면은 인터넷 세상이 온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운동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면서 50을 준비했는데 아메이 책을 보면서 이게 싹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4년 야간대학교 다니는 마음으로 알아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 김일두 리더님이 그때 본사를 방문하는 그런 투어가 있었어요. FED 때. 김일두 리더님과 같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때도 부모님과 계속 여행을 같이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갔죠. 저 공장을 보면서 저는 책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원장님은 아메이 사업을 하신 것도 아니었고 위에 업라인들이 이제 안내를 해서 알아보는 과정이었는데, 이 공장을 돌면서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이거 우리 공장이래요. 여기 직원들 월급 잘 받고 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이거든요. 저한테 편지도 부끄러워서 편지도 제대로 못 썼던 엄마였었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이고. 그래서 정말 저 공장을 돌면서 또 저는 이제 이 특허를 보면서 버니 한센 우리의 업라인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이 농장을 돌릴 때 저희 아버님이 평생 내가 농사를 졌지만 여기의 농법은 천의 농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고 돋보기를 쓰시고 했는데 누트라이트를 쓰시고 돋보기를 벗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머리도 못 빗었고 젓가락질을 못 했는데 서서히 그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저희 아버님 30대 꿈이 집을 짓는 거였는데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이 집이 지어져 있었어요. 저는 또 꿈을 꾸었죠. 드림빌딩을 했어요. 정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부모님한테 정말 편리한 집을 지어드리라. 드림하우스를 지어드리라.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2000년도에 4년이 거의 다 돼갈 때 저는 이제 전업을 합니다. 만 14년, 햇수로는 15년 아기 받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아메이를 전업을 하게 돼요. 그것이 2000년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20대에 50대 이후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했는데 맞춘 건 아니지만 제 나이 딱 50에 전업을 아메이를 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 친구한테 그 마케팅 책을 사다 줬어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 농사 지시다가 집에서 쉬시고 계실 때 아메이를 등록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품을 사드렸고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좋아지시고 하니까 아버지 주변 분들을 모으세요. 이래서 집에서 홈미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홈샵이라는 게 있었고 이렇게 다운들을 모아놓고 꿈을 적고 그리고 나의 사명선을 드림빌딩이죠. 드림보드를 해놓고 저도 놀랬던 것은 꿈이 꿈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이제 72세인데요. 20대에 내가 72세에 평생 하는 일을 하면서 꿈은 꿨지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업을 하고 2년, 아메이 책을 본 지 6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갔고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트워크가 펼쳐지고 부모님이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저희 조카가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이제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와서 이제 하늘나라 갈 걸 기다리고 있을 때 컴퓨터를 할머니가 옆에 도와준 거예요.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끄고 켜는 걸 도와주다가 컴퓨터를 익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60이 넘어서 저희 아버님이 63세부터 ABCD를 배웠고 저희 어머님이 60대 후반에 ABCD를 배워서 컴퓨터를 하고 아이패드를 쓰시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2003년 아메이 책을 읽고 난 7년 만에 에메랄드를 갑니다. 저희 드림빌딩 안에 저는 순수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잘해요. 쓰라면 쓰고 붙이라면 붙이고 지금도 이 드림빌딩 앨범이 있는데요. 그냥 아름다운 집에서 저 집을 오려서 붙였고 적으락 하잖아요. 디테일하게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100번지 대지는 몇 평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1년 늦은 2005년 11월 이 집이 저희 부모님의 드림하우스입니다. 1년이 늦으면 어땠습니까? 근데 저는 저 그림을 붙이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집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상상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 집에서 다운들과 홈미팅을 하고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젓가락질도 못하신 분이 키보드에서 매일매일 그때는 에이코하죠. 정말 코아를 열심히 하셨어요. 두 분이 테이프 듣고 미팅 가시고 미팅을 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대구까지 오시려면 버스를 5번을 타야 돼요.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또 청주까지 와서 대구 와가지고 또 미팅장까지 청주에서 미팅장을 가도 그랬고요. 이게 2006년 10월 8일이에요. 2005년도에 집이 완공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컴퓨터도 하셨어요. 저렇게. 그리고 저 뒤에 화목이라고 적힌 저 글씨는 저희 아버님 30대에 나무를 꿈이 있으셨겠죠. 저는 몰랐어요. 나무를 해양목을 삽목을 해서 길러서 74년도에 화단에 화목이라고 적어놓은 저 글씨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꿈을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진짜 간절한지 그리고 내가 대가지불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2월이 되면은 이렇게 드림나잇을 하고요. 바깥에 와서 캠프파이어를 하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산타복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고요.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20대에 봤잖아요.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로워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는 상속도 개념이 달라요. 죽을 때 나라에 환원하지 자식들도 안 받으려고 해요.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굳이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님 어머님한테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뿌듯했고요. 물론 저희 동창과 우리 제부가 그 책을 아버지가 똑같이 봤지만 진행을 하다가 교원파동으로 두 분이 다 교수거든요. 교수님이라 진행을 못했고 근데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해도 저희 식구들도요. 협조를 하는 분은 하지만 안 하는 분들은 안 하고요. 저렇게 캠프파이어를 하고 드림낫을 하고 나면 다 끝난 다음에 와요. 중요한 건 인생은 단 한 번. 내가 정한 길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2007년 3월 1일 월드와이드에서 토크쇼가 있었어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제 아버지고요.
옆에 남자분이 변호사분이시죠. 지금 현재도 아마 아메 사업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여자분은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또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총각 시절 우리 김민기 리더,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민기 리더 Y 아메이에 대해서 아버지 보고 물었어요. 왜 아메이를 하시느냐고. 내가 심심해서 할 게가 뭐가 있느냐고. 딸이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같이 여행 다니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0대에 돋보기를 쓰셨는데 이게 아버님이 돋보기 안 쓰시고 그 쓰시는 글씨예요. 90세까지 이렇게 성경을 필서를 하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무학이라고 그랬잖아요. ABCD를 배워서 프리덤이라고 이걸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영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노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김일태 리더님 OM, 뭐 김방수 리더님의 OM 여러 가지. 근데 저 프리덤을 위에 저렇게 적으셨어요. 그렇게 젓가락질도 못하던 분이 ABCD를 배워서 그래서 정말 연세가 드셔도 뇌세포도 다시 재생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어쨌든 저희 어머님의 친필이기 때문에 제가 간직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다가 리더십 세미나에 가게 되면은 아들, 딸, 며느리와 이렇게 함께 가고요. 우리 이제 오영호 김일태 리더님 정말 제가 미국을 가면서 엄마 아버지하고 그때 가면서 사람이 만남의 소중함이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소중한 만남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메이를 만나서 또 김일태 오영훈 리더님 이 월드와이드 시스템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김일태 리더님과 같이 함께 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은 사업을 안 하시고 60세에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또 위에 업라인이신 지금 김방수 리더님이 스폰서님으로서 열심히 우리 큰 우산인 김일태 오영훈 리더님 안에서 또 김방수 리더님이 작은 우산 속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저는 시스템 안에 푹 빠져서 지금 현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과 60세부터 마지막 여행지도 몰라 하고 시작했던 여행. 건강이 좋아지셔서 아미를 하면서 평생 이렇게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보낼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치앙마이를 가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마지막 여행이 2011년 리더십 세미나 치앙마이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캐리어의 네임택을 제가 이거 띄어서 간직하고 있는데 정말 아미는 저한테는 희망이고 사랑입니다. 이게 많은 여행을 하고 물론 아미를 하기 전에 24살부터 저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미를 하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리더십 세미나 점수가 됐거든요. 골드코스트.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간다고 했을까요? 아미 하기 전에 바로 갔다 온 곳이거든요. 호주와 뉴질랜드를. 그랬더니 엄마님께서 그 돈 주고 가는 여행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제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2000년부터 전업을 했는데요. IMF가 오면서 교원 파동이 오면서 많은 파트너들이 무너지게 되고 떠나게 되고 이래서 저도 다이아몬드를 갔지만 유지를 못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어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메이라는 것을 해답을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업다운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 스폰서 업라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잘했던 것은 파트너들이 떠나고 그래도 뭐 힘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있을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물론 제 성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것이 참 잘했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아직도 아메이를 합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쓸 건데요. 죽을 때까지 양치하고 화장지 쓰고 이것이 사업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책에서 제가 봤던 것은 돈과 시간과 친구 부자, 쓰리 리치였잖아요. 저는 돈과 시간과 그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건 프렌드 리치, 친구 부자였었어요. 왜냐하면 20대에 제가 본 것은
그분들이 돈과 시간이 있을 때 정말 대화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키 여행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메이는 참 공평하다. 그리고 공정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도도들도 아닌 만큼 우리 보상을 준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실 이제 36살부터 의료회에서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의료법이나 40대부터 집을 지어서 이제 건축법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어령 비어령이에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정말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싱글이기 때문에 티켓이 항상 한 장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김유태 리더님한테 저는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럼 누구를 양자를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를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양녀를 해서 지금은 같이 여행을 다니고, 중요한 건 스폰서 없는 거 가까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갔을 때 60주년에 이제 미국을 이렇게 가면서도 정말 꿈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또 누누이 저는 매일매일 그런 걸 느끼거든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서울에 와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한다는 거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난이 스폰서님과 같이 계시면은 기적 같은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살다 보니 원튼 원치 않든 나이를 먹어가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내에 푹 빠져서 몰랐는데, 가족들이 어느 날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저녁 몇 시에 시간이 되느냐. 그날 저희들이 패밀리데이가 있어서 시간 못 낸다, 늦게나 낸다. 몇 시요? 6시 반. 그러면 청주 어느 라마도 호텔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갔더니 그 대신 드레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저희 가족 30명이 저희 생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메이를 한다고, 아메이 분위기로. 식구들이 아메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협조는 안 하지만 또 저의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또 축하 파티를 열어주더라고요. 저 중에 우리 조카 4명이 제가 받아준 애기예요. 애기였었어요. 지금 이제 다 성장하고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번에 제가 시간이 긴 시간이죠. 2002년도에서 지금 2022년이면 20년 만에 높이를 간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전업하고 리더십 세미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피는 안 갔지만 돈은 됐고요. 피는 안 갔지만 제가 원하는 이걸 수단으로 했을 때 모든 걸 다 저는 했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크게 핀이 성장하거나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항상 했고요. 또 그냥 하고 싶은 만큼 제가 또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소중했던 것은 저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었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원도 한도 없이 해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편찮으셨을 때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드려야 되죠. 엄마 아버지 살아온 것을 제가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88세로 이제 마감을 하고 돌아가셨고요. 4년 전에 아버님은 이번에 이제 7월에 운명하셨는데, 병원에서도 기적 같다.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능이 다 끝났는데, 기능이 다 돼 가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아메를 제가 했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한테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너무너무 저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경제력이 된다든가 정말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내가 해드릴 수 있는데 못 해드려서 안타까웠다라면은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해드릴 만큼 해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사진을 넣는다는 게 안 넣었는데 부모님이 병원에 계실 때 코로나가 오고 그랬지만 정말 자유롭게 우리는 개인 병원처럼 정말 마지막 생신날에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복을 다 병원에서 입고요. 물론 독실에 1인 간병인을 쓰니까 돈이야 좀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아메 랠리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한테 메시지 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꼭 아메 랠리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아메를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진짜 우리 어머님이 영수증만 봐도 누가 밟아도 아메 영수증인데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고, 이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느님을 알고 아메를 알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아메 안에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예전에 말씀이 없던 저희 아버님이 사랑해 사랑해 감사해 감사해 항상 2번씩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하루에 몇백 번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의 성공을 보면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늘에서 엄마 아버지가 저의 성장을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믿고요. 그래 이번에 이제 뉴 파운드스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드레스를 3번 입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입을 줄 알았는데 아메를 만나서 평생 드레스 입는 인생이 됐고요. 또 저희 조카가 이제 딸로 등록은 돼 있지만 저희 조카가 성악가를 나와서 고모를 위해서 정말 축가를 불러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9월 3일 날 우리 패밀리데이 하는 것을 보고 막내 올케와 막내 조카, 제가 받아준 막내 조카가 아메이를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 꿈이 또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준 아기 중에 아메이 성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도 꿈먹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내 남동생의 막내 딸이 패밀리데이를 끝나고 우리 올케와 둘이 스폰서인 이윤정 리더와 대구로 상담하러 내려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올케가 이달에 뉴 SP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메이를 등록을 시켰던 이제 저희 조카가 14년 만에 눈을 떴고요. 또 한 조카는 20년 만에 눈을 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22년 만에 또 눈을 뜨고, 다 이게 다른데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리라는 걸 상상치도 못했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래 이제 조카가 하는 말이,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 마음은 어둡다. 근데 이 장소에 오니까 모든 사람이 밝은 얼굴이더라. 그래서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 이제 27인데, 그래서 이제 저때 장소에 와서 2사람이 결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2 조카가 이제 사업을 해서 파운더스 PT, 또 하나는 언니가 PT. 이런데 이제 이 막내 조카와 올케가 이제 결단을 하고 첫 SLM 대전에 우리 김일주 리더님과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을 바꾸는 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제부한테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어쨌든 박사기도 하고 부총장도 하고 교수님으로서, 하지만 가문을 바꾸지는 못하잖아. 아메이는 가문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카들과 함께 또 제가 아메이를 진행할 것이고요. 이제 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인정식 지난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할 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메이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드레스를 입고 저 레드카펫을 걸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 나이에 저 높은 힐을 신고 걷는다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럼 며칠 날이 높으네. 그렇게 건강도. 이상은 여기 이상은 여기.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조카를 보고 잠시 도와준다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저 조카, 제가 아메를 만나면서 저 조카와 약속을 했어요. 동훈아, 너도 아메를 할 수가 있어. 너도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 꿈을 키우자. 네가 뇌성마비니까 뇌성마비 센터를 하나를 운영하는 대표로 있고 고모는 후원자로 할게 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조카는 23살의 나이로 하나님나라로 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도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천사. 저는 가브리엘라. 그래서 가브리엘 센터 대표 이동훈, 가브리엘 센터 후원자 가브리엘라 이상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진으로 생각을 해요. 쫙 나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과 실제 성공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업다운이 있고 또 비바람도 치고요. 하지만 목적지가 있다라면 그곳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진짜 내가 사명을 다해서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선택했고 아메를 선택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 매일매일 저는 약하지만 크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 보시기에 예쁜 딸 되게 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기도가 그냥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든 내가 살아가면서 스승이 있다라는 거, 또 멘토가 있다라는 거, 인생의 선배가 있다라는 거, 이건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46의 책을 받고 또 이 기별도 오영 리더님을 이렇게 만나고 멘토로서 또 스폰서님과 시스템 안에서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무지 사랑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내 주변을 더 사랑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우리 리치 디보 사장님의 정말 4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죠. 자유. 우리 리치 디보 사장 이야기하는 자유의 개념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달라요. 책임감 있는 자유예요. 가족. 가족이 내 식구, 내 가족만이 아니라 아메이 패밀리도 전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희망. 저는 희망이 없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 10대들이 지금 고독사가 늘고 있잖아요. 노인 고독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외국에 20대 있을 때는 스위스와 스웨덴이 1, 2위였지만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럼 희망과 보상, 돈이 없으면은 없는 자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보상은 핀과 함께 보상. 왜 여행을 보내주고, 왜 돈으로 주고, 이건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시련이 주어지면은 주님이 체험하시는구나. 왜 우리 집에 뇌성마비를 보내셨을까? 왜 천사로 보내셨을까? 저는 고모로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더니 이런 큰 감사의 일,
또 축복받은 아내를 만나서 평생 이 아내를 도구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버님은 꿈이 70세까지 사는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집을 75세에 지어드렸고, 근데 92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도 한도 없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아메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래서 어느 원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결혼 언제 하냐? 저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놈하고 했어? 성은 아미요, 이름은 웨이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 모든 걸 다 주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선한 부자, 그리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이 월드와이드의 분위기.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죽을 드시면서도 쌀을 나눠주는 걸 보면서, 그래, 이건 기부가 아니라 나눔이구나. 그 나눔의 삶을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근데 김월도 오영 리더님을 뵈니까 너무너무 큰 그릇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또 이 가문에, 이 패밀리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니리치, 타임리치, 프렌드리치, 토탈 석세스라고 하죠. 저는 아메이란 희망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희망을 주면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말 좋아하면서. 근데 열심히 사는데 성공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요즘 박사학위를 하고도 정말 자살을 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빵이 해결이 되면은 정신적인 황폐가 오고, 지금은 예전에는 못 살았어도 자살이라는 게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았고, 이제 요번에 우리가 삿포로를 도전을 하는데, 삿포로, 물론 돈 주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삿포로를 도전을 해서 내년에 지크를 가면은, 지중해 크루즈를 가면은, 물론 크루즈도 돈 주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가면은 이제 가난해서 이별하는 핀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A70 70주년에 라스베가스까지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말 나 혼자 시작을 했고, 원장님이, 스폰서님이 책으로 저한테 전해줬지만 저희 가문에 이제 3대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모로부터는 2세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을 후원했고, 이제 부모님은 가셨고 부모님 숙제는 끝났고, 이제 조카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패밀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일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아메이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메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김일두 리더님, 또 스폰서님, 김방수 리더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저는 아메이를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리더님께서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내가 정말 아메이를 사랑하는 이유, 오늘 이 정말 1시간의 시간으로 어떻게 리더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농축해서 오늘 리더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리더님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보시는, 시청하시는 모든 리더님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모든 리더님들 마음속에 이러한 진심이 오늘 담겨지는 시간이 되셨음을 바라고요. IDFCA 어떻게 해요? 여전히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